재개발 재건축이 100단계에서 150단계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전체 단계가 우리가 아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큼직큼직한 단계 빼고 세세하게 하나씩 다 따지면 단계가 100단계가 넘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자세하게 판단을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단계들, 뭐 연범부여부터 주민대표 회의, 그 다음에 또 무슨 설명회, 그 다음에 무슨 뭐 시공사 선정, 감리단 선정 이런 거까지 다 따져보니까요. 150단계까지 가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10년 안에 입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헛생각이다. 재개발 재건축 오래 걸립니다. 아니 근데 요즘 뭐 정부가 통합심의도 한다고 하고 뭐 신통기획해서 서울도 막 속도 빠르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헛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시간이 걸리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시장에. 그래서 이거 재개발 뭐 조합 설립 됐으니까 이건 뭐 늦어도 10년이면 입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이 크게 몇 단계가 있어요. 한 5단계 있지 않아요, 4단계? 그쵸. 크게 첫 번째 이제 추진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 해가지고 동의를 받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이 되면 이제 조합의 대표, 조합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시공사를 선정하죠. 그래서 아이파크가 될지 힐스테이트가 될지 자이가 될지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설계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정부한테 인가를 받는 단계, 시한테 인가를 받는 단계, 사업시 인가가 나고, 그럼 사업시 인가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본인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정부한테서 우리 이렇게 분양받을 거야라고 확정을 받는 관리처분 인가 나면은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완공되는 이 단계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 금방 5년, 10년이면 되겠지 이렇게 헛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평균적으로 서울의 재개발 완공까지 시작부터 얼마일까요? 그때 저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16, 17년 걸린다고. 18.5년이 걸립니다. 아, 또 더 늘어났어요? 네, 요번에 서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심지어 조합 설립부터 완공까지 18.5년이 걸린대요. 하지만 또 그 전에 했던 게 뭐예요? 조합 설립 전부터 조합 설립까지 또 평균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평균 20년이 넘는 기간이 재개발이 원래 평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남뉴타운 그 2002년인가 지정됐죠. 노량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수동 언제 도대체 사업시 인가가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핫한 지역의 성수였는데 아직도 사시가 안 난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재건축은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요즘 초보자들이 워낙 재개발 재건축 시장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오늘 정말로 얼마 걸리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네. 그거 궁금한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쵸. 너무 복잡한데 딱 내가 사는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2단계 재건축 재개발 샀어. 그럼 난 몇 년 후에 입주하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사실 거죠. 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업체가 될 것도 아니고 재개발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저희처럼 하고 100단계 이게 뭐 알바 다 알바가 아니죠. 알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두 개를 정리해 드리냐면 첫 번째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단계에 샀을 때 내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랑 요 단계 끝나면 재개발 재건축 확실히 되는 거다. 그 퍼센테이지가 이만큼 올라간다. 성공 확률? 성공 확률. 그다음에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 두 가지잖아요. 언제 입주하는 거냐, 언제 사야 안전해요. 이거 두 가지를 딱 정리했는데. 네, 한번 알바 첫 번째, 내가 어느 정도 내 생에 적당히 살고 싶어. 빠른 기간 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싶어. 이러면 관처 이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나 실거주 할 거다. 네. 그런 분들은 관처 이후에 사라고. 네, 관처 직전이나. 관처 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완공되는 거죠. 요 단계가 법적으로 정해진 정확한 절차 최대한 빨리 해도 6년이에요. 보통은 6.5년에서 7년입니다. 왜냐? 공사기간 4년이죠. 철거기간 1년 잡죠. 이주가 2년이에요. 4, 1, 2 더하면 7년입니다. 조금 빨라질 수 있어요. 세수가 적거나 너무 빨리 되면. 이주가 갑자기 뭐 너무 빨리 된다거나. 근데 재개발은 거의 7년 봐야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주가 좀 빠른 경우가 있어요. 1년 정도 안에 되는 경우가. 그래서 재건축은 여기서 1년 정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7년 안에 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한 거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당 이런 데서 지금 선도지구 2030년에 입주한다는 거예요. 입주한다는 거. 목표잖아요, 그게. 그런 건 완전 거짓말인 거죠. 100%. 왜냐하면 30년에 입주하려면 23년에 관철을 나섰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일 빨리 된 게 조합 설립 인가죠. 선도지구들이. 네, 조합 설립 인가부터 관처까지 또 얼마나 걸리냐? 6, 7년이 또 걸립니다. 딱 관처가 절반 온 거예요. 조합 설립부터는. 그래서 완전 추진 단계부터는 시공사 선정이나 사업시행 인가가 절반 단계고 조합 설립 인가부터는 관처가 딱 절반 온 거예요. 그래서 관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곱하면 얼마예요? 제대로 빨리 가는 거 기준으로는 14년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완공까지. 네, 14년 보면 간처를 중심으로 저 이후에 7년, 간처 전으로 7년 조합 설립부터 이렇게 해서 14년 보면 재개발 재건축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수진 1구역이 지금 네. 2020년 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입지 목표가 한 저희 기준으로 32년 말? 이 정도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12년 걸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성남 재개발은 좀 빨랐냐? 일단 LH랑 민간 합동이라 다른 일반 민간 재개발보다 훨씬 빠른 편이에요. 아, 절차가 좀 생략돼 있어서. 맞죠? 그리고 수진 1구역도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가 32년인 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가 32년이고 실질적으로 2년, 2주를 1년 반 안에 했을 때만 32년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2주 1년 반이 거의 불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이주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3년 되는 게 거의 정배예요. 2년 정도 이주 기간을 잡으면. 그러면은 20년 정도에 지정됐죠? 구역 설립이. 그러면 13년 걸렸으니까 거의 평균값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당도 또는 뭐 지금 이제 정부가 노도시 특별법으로 좀 빨리 해준다고 하던 데 많잖아요. 지금 서울이든 경기도든. 네. 근데 그런데도 아무리 빨리 해도 한 13년, 14년 걸린다. 맞죠.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부가 빨리 해준다, 시가 빨리 해준다는 거의 의미는 이 조합이 설립되고부터 완공까지 빨리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교육 역량 평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학교 지을지 안 지을지 얼마나 건축해야 될지 그거 다 시간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교통 역량 평가.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만 빨리 해주는 조합 거다. 설립까지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신통기획이든 뭐든. 그래서 이번에 초기 재개발 투자했던 분들이 서울에서 대박이 난 거죠.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가이드 5년이었는데 그게 조합원들도 워낙 열정이 뛰어나고 좀 동의율이 엄청 빨리 거치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축소해줘서 시작부터 인가까지 되든 안 되든 빨리 판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빨리 쳐내고 되는 군데는 빨리 해서 그게 5년 걸렸던 게 지금 2년으로 단축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있을 13년에서 14년은 거의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완공까지, 조합 설립 인가 말고 완전 시작부터 완공까지는 15년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네, 이제 추진위 정도 활동하는 단계에서 완공까지는 15년 보는 게 잘 됐을 때 15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서 초기 재개발 사는 분들은 지금부터 15년, 2040년대에 다 입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사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15년 룰 정도는 보셔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나고 13년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네. 관처부터 한 7년. 네, 그리고 뭐 이제 조합 설립부터는 한 13, 14년. 네, 이거 걸린다. 그거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매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 투자기에 탁 머뭇거리는 게 이거 잘못 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 또 막 20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이런 고민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공매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 단계 정도 지나가면 좀 안전하다. 적정한 것 같다. 투자하기에. 그 단계가 어디예요? 예전과 트렌드가 바뀐 게 요즘은 사업 시행가 난 거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관처였나요? 예전에는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얘기를 많이 해요. 조합 설립 인가 나면 안전하다. 물론 서울 수도권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나면 이제 웬만히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까처럼 뭐 12년, 13년 걸릴 수 있지만 빠르면 느리면 뭐 20년도 걸리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생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도 내 인생 계획 안에 새 집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사업 시행인가 이후 사는 게 가장 맞아요. 사업 시행인가? 네, 그게 사업적으로 거의 다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단계부터는 서울 수도권 핵심지라면 거의 잘못될 일이 없고 중요한 건요.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이 사업이 진짜로 좋은 건지 이 구역이 위치뿐만 아니라 사업성, 분양가나 공사비를 생각했을 때 적절한 수익을 나한테 줄 수 있는지가 판단이 거의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니면. 근데 웬만한 사람들도 사업시행가 나면 판단할 근거가 완벽하게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게 생겨요? 그때 일반 분양가도 생기고 일반 분양 비율 세대수가 물량. 얼마 할 건지 조합원들이 어떤 걸 선택하는지 그래서 총 수입은 얼마인지 총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대략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대략적으로 언제 입주하고 얼마의 추가 부담을 내는지가 거의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확정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총액 책자에서 다 나와요. 일반 분양가 설정이라든지 세대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오면 사업 시행 인가만 나오면 전문가한테 들고 가면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재개발 사고 싶은 분들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많은 재개발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시행 인가까지 멈춘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음마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가 2003년인가 그때부터 추진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최근에 났어요, 올해. 그쵸. 이게 사업 시행 인가가 20년 2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났는데도 사업 시행까지 한참 걸리는 거죠. 참여시공 5단지도 사업 시행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 최근에 사업 시행가 통과돼서 이주하는 구역들이 몇 군데 있지만 수많은 구역들이 10년가량 사업 시행가를 못 받았어요. 성수동 보세요. 2010년대 초반부터 유명했었는데 성수 재개발. 지금 아직도 사업 시행가가 안 났어요. 대다수 구역들이. 그래서 사업 시행가까지가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안전한 거는 조합 설립 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인가 난다 해서 내 생애 계획, 내 생전에 들어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업 시행가 난 거에서 하면은 그거는 사업성으로도 안전하고 내 생애 안에는 무조건 들어온다. 웬만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일수록 사업시행 인가를 추천해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 나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관리처분 인가 나고 사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왜요? 왜냐하면 요즘 일단 이주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처가 난다 하더라도 이주를 빨리 못 가요. 그러면 간처난 게 비싸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주를 못 가.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나나 간처 나나 비슷해요. 속도가? 네. 속도가? 어차피 거의 붙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정부가 이주비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구태여 2, 3억 비싼 간편한 걸 사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사업시행 인가 난 걸 사라는 거죠. 말이 되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 난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전마진 있게 저평가된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다음 부동산 상시장 사이클에서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난 거는 아마 다음 상승장에도 못 팔아요.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거나 비과세를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다음 상승장, 그 다음 상승장에 집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사시 정도 난 걸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간처가 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돼요. 전매장 10년 걸려있죠. 보유, 네. 5년 거주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확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간처난 물건은 진짜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사신한 걸 위주로 보셔라. 초보자들은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저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아니, 서울시 신통기획 분당 그 노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뭐 입주 뭐 30년 아니어도 뭐 35년이면 된다. 네. 앞으로 뭐 9년 10년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GTX 한번 생각해 보세요. GTX? 네, GTX. 그 이게 좀 지하철?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죠. 사업이거든요. GTX가 사실은 23년에 우리 타고 다닌다 했어요. 원래는 네. 근데 C는 지금 착공했습니다. A도 삼성역 지금 철근도 빠졌죠. 최근에 이거 삼성 저기 일산에서 동탄까지 가려면은 앞으로 삼성역 정차하면서 제가 봤을 때 5년은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에서는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분당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 서울이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정치인들의 얘기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처 나고 입주까지 7년, 요거는 6년, 7년, 요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갑자기 뭐 공사를 인부를 2배 투입해도 안 되고 법 때문에 아예 이 고정 6년, 7년은 정해져 있어서 더 땡길 수야 땡길 수가 없고 사시 관처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이것도 고정인 거고 왜냐면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요 단계는 아예 사시부터 입주까지 요 8년 정도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어요. 고정이다. 한 8.5년 정도는. 네, 8년에서 한 9년 정도는 아무 신이 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정인 거고 그 단계를 아무리 땡겨봤자 원래 뒷단계가 한 6, 7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절반으로 줄이고 아니면 뭐 3분의 1로 줄여도 10년은 고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좀 네.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 네. 좀 약간 허풍 아닌 허풍을 하는 것 같고 네. 저도 사실 최근에 3기 신도시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교산 갔다 오니까 원래는 2026년 이 정도면 본격 입주한다고 했는데 네. 하나도 입주 안 하고 하나도 안 돼 있죠. 네. 네. 첫 아파트가 29년 6월 이후에 입주한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11년 걸린 거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런 하나만. 것처럼 네. 어느 정도는 다 속도가 말하는 것보다는 좀 뒤로 밀린다라는 건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도지구나 신통기획이나 아주 의미 있게 조합 설립 나고 10년 정도 후에 입주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됐을 때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최근에 지정되거나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정됐던 것들이 2035년쯤에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입주가 한두 개씩 나온다.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7년도 정도에 이제 운이 좋으면 나올 수 있긴 한데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과연 이제 통합단지들, 여러 단지가 합쳐지는 것들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견에서 합칠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갈리지만 정말 빨리 된다면 37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40년 정도부터 평균이? 나온다. 평균은 40년 뒤겠죠. 일기 신도제 몇 단지 지정이 안 됐으니까. 평균적으로 본격으로 나오는 거는 신통기획이나 일기 신도제 특별법이나 다 2045년 정도의 이제 본격 시점이고 시작점은 40년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출난 놈들이 30년대 중후반 정도 나올 수 있다. 요거에서는 30년대 중후반보다 땡기는 거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그냥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답이 네. 나왔다. 맞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업 속도가 중요하다. 근데 요즘 제가 추천드리는 사업 속도는 요즘 어차피 싸게 사긴 다 글려 먹었고 초기라고 싸지도 않아요. 서울 보면 초기가 더 비싸 지금. 맞아요. 실투자금 작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사신한 거 부동산 전문가 3명한테 그 사신한 총회 자료 들고 가가지고 물어보고 내 입지와 내 자산에 맞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상급지 내 자금 내에서 가능한 사신한 재개발 사는 게 이제 신혼부부들은 초등학교 보낼 때 그리고 어르신들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살 수 있겠다.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한번 다시 그냥 지어보시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관쳐나고도 입주까지 그냥 한 7년을 잡으셔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고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2배. 네. 한 12년, 13년 정도는 네. 완공까지 이제 걸린다. 네. 말씀해 주셨고 추천 투자 안전하다. 재개발에서, 재건축에서. 그건 사업 시행이다. 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뽐즈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네, 공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